자, RPM 1- 왼쪽에는 정답을 좀 띄워놨고 오른쪽에는 문제를 좀 띄워놨는데 오늘 할 부분은 요 기본도형 1번 얘기를 할 겁니다. 설명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 자, 넘어가서 여기에서 도형의 기본 요소는 점, 선, 면, 점, 선, 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하니까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점이 여러 개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도 막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거를 우리가 점이 여러 개 연결되면 이거를 선이라고 하고 선이 역시 여러 개 막 모이면 그렇지? 이것도 하나의 면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평면 도형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각형, 삼각형 이런 거를 평면 도형이라고 하고 입체 도형은 뭐 이런 것처럼 그치? 뭐 직육면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원뿔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입체 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교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선 두 개가 만나지 한 점에서 그래서 이게 만난다 해서 만나는 점 그래서 이거를 교점이라고 하고 역시 평면에서 이렇게 점 하나만 만나는 거는 역시 이것도 교점이라고 하고 면 두 개가 이렇게 겹치는데 만나는데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기는 이런 거는 이제 교선 만나는 선이다. 자, 이것도 평면이 있는데 입체 도형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면이 이쪽으로 지금 관통을 하고 있지. 그럼 이렇게 요게 이제 단면이라고 하는데 잘린 모양을 단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역시 교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직선하고 반직선하고 선분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시험 문제에 나올 거야.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우리가 어떤 A점하고 B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거 물론 이쪽으로도 이쪽 방향도 계속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끝도 없이 이렇게 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 방법은 A, P 이렇게 써놓고 이쪽도 계속 가고 이쪽도 계속 가기 때문에 표시는 이렇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 BA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알파벳이 A가 먼저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일반적인데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반직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반직선이야. 자, 반직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자 이쪽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끝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가지 않고 이쪽은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반직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써줄 땐 시작이 여기지 시작 그치? 그래서 시작을 앞에다가 써줘야 돼. 그래서 A, B 써놓고 이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 반직선에서는 이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여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가 끝도 없이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B가 끝도 없이 가는 건데 여기는 A가 끝도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는 쓰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직선이 있을 때 A가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기가 시작점이지. 그래서 얘도 써줄 땐 이렇게 써줘야 돼. 요게 맞는 표현이야. 진행 방향, 끝도 없이 가는 방향이 뒤에고 여기가 언제나 시작점, 앞에 부분이 언제나 시작점이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도 써줄 땐 A, B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선분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끝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이제 없어. 그냥 끝난 거야. 즉 A와 B라는 점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는 선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을 할 때에는 A, B 자 이제 화살표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지? 그냥 여기서 그냥 딱 끊기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론 선분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선은 A, B로 쓰던 A, B로 쓰던 B, A로 쓰던 상관이 없어. 직선은. 왜냐면 양쪽으로 다 끝도 없이 가는 거니까. 역시 선분도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선분과 직선은 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반직선만 반드시 이 시작점과 끝점을 통일시켜야 돼. 무조건 시작점이 앞에 그 다음에 계속 나아가는 방향이 뒤에. 직선과 선분은 얘 거꾸로 써도 됩니다. A, B 써도 되고 뭐 B, A 써도 되고 직선도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하지만 반직선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똑같은 문자로 와야 돼. 잘 기억을 하고 여기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곡선을 가면 안 돼. 반드시 직선으로만 가야 돼. 예를 들어서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리가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직선 거리로만 가야 됩니다. 선분 길이하고 거리는 결국은 똑같은 거지. 이것도 선분 길이고, 그렇지? 직선 거리도 여기지, 그렇지? 자, 중점은 가운데점을 얘기하는 거야. 가운데점. 예를 들어서 A점과 B점에서 이제 선분을 그었을 때 가운데점, 여기를 M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다.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중점이라고 하는데 중점은 나중에 많이 나옵니다. AM과 MB가 똑같다. AM과 여기와 여기가 똑같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0이면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식에서는 지금 어떻게 써놓는 거냐면 AB의 반이다. 우리가 2분의 1 곱하면 반이지. 아까 여기를 10이라고 한다면 10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그렇지? 절반이니까 만약에 여기 거리가 5야. 그러면 여기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5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 2분의 5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치? 2.5라고 써도 되는데 중학교 때는 소수점은 잘 사용을 하지 않고 분수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한번 풀어보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자 각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써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B고 여기 그림처럼 그 다음에 여기를 O라고 잡고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에 이제 각이 하나 생기지. 물론 요 바깥에도 각이 이렇게 생기는데 어디 각인지 모르지. 여기를 얘기할지 요 안쪽을 얘기할지 여기를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줘야 돼. 이쪽 각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여기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지?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우리가 각을 얘기할 때 여기를 뭐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도 이제 그냥 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거고 여기를 이제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자,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이제 각이다. 각도가 이제 여기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상에서 보면 여기가 만약에 뭐 60도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한 바퀴 도는 게 360도잖아. 그러니까 이 바깥의 각은 참고로 얼마냐면 360에서 60을 빼면 되니까 300도가 되겠지. 한 바퀴가 이렇게 우리 한 바퀴 도는 게 360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자, 각도는 우리가
중요한 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직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직각은 언제나 아무 말이 없어도 언제나 얘는 90도다. 그치? 그 다음에 평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그치? 여기는 그냥 180도지? 그래서 그냥 이거를 우리가 평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평각, 그 다음에 직각은 언제나 90도. 직각은 이 평각에서 딱 가운데, 그치? 이 절반이니까 180에다가 역시 절반이면 무조건 2분의 1 곱하면 되지. 그래서 90도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예각은 90도보다 작은 각, 그치? 0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 둔각은 90도보다 큰 각. 이런 게 이제 평각, 직각, 예각. 90도보다 작지? 그 다음에 90도가 넘어가는 각, 여기. 물론 이쪽 부분을 봤을 때에는 예각입니다. 근데 이 그림상에서도 지금 보면, 여기 각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놓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둔각이 되겠지, 둔각. 그치? 자, 막곡직각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마주보는 각을 막곡직각이라고 그래. 일단 교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많이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를 만나는 각이다. 이 교자라는 건 언제나 만난다는 뜻이야.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교점이라고 했지. 만나는 점. 그치? 각도 역시 만나는 각. 만나면 여기는 교점이 되는 건데, 각도가 이렇게 네 군데가 생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교각, 만나는 각이다, 만나서 생기는 각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막곡직각은 여기하고 여기 서로 마주보는 각을 막곡직각이라고 하지. 그래서 막곡직각은 언제나 서로 똑같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30도면 여기도 30도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이 B는 각도가 몇 도냐면, 여기 상황에서 여기가 30도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180도지?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나오냐면 180에서 30을 빼면 150이니까 여기는 150이고, 그럼 당연히 여기도 막곡직각이지. 얘하고 막곡직각이니까 얘도 15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직교한다는 말은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야.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교자가 만난다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때 여기가 수직이다. 그럼 얘는 직교한다. 직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직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직각이랑 비슷한 말이야. 수직은 어떤 선이 있을 때 이렇게 만나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이렇게 여기를 우리가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각이란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수선은 뭐냐면 직각으로 만나는 이 선, 요거를 그냥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선이다 그러면 어떤 선이 있을 때 직각으로 만난다 그러면 뭐 얘를 수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직인 선, 수직선, 수직인 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수직이등분선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수직이등분선은 뭐냐면 수직인데 이등분도 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선분 A와 B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치? 여기가 만약에 10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수직이등분선이래. 어떤 선이 이렇게 가는데 수직이면서, 그치? 수직이면서 이등분이래. 얘하고 서로 똑같대.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이면 수직이면서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냐면 여기 절반이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도 5, 여기도 5.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다 비슷한 얘기인데 수선의 발도 뭐냐면 어떤 수직으로 이렇게 만날 때 이 그림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수선의 발, 수선이 있는데 여기에 발이 있지, 사람처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리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여기 거리가 되는 거야. P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요 직선 거리 구해주면 됩니다. 거리는 언제나 직선 거리다. 자, 여기도 한번 해보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유형 익히기 좀 볼까? 48번 대표 유형을 하나만 이렇게 풀어주고 나머지는 유빈이가 풀어볼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면 됩니다. 48번 답지도 같이 열어볼게. 자, 48번을 보면 자, 여기 좀 열어볼까?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다. 자, 48번을 보면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 자, 사각뿔이 있는데 교점 개수. 자, 교점 개수는 그 꼭지점의 개수다. 뭐 외울 필요가 없는 게 교점이라는 거는 선과 선이 만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선과 여기 선이 만나는 점은 여기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여기 선과 다시 여기 선이 만나는 점은 여기니까 결국은 교점은 꼭지점 개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 개수는 사각뿔이니까 밑면이 사각형이지? 사각뿔이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밑면이 사각형이고 뿔이니까 위에는 뾰족한 거지. 그래서 사각뿔이니까 밑에 교점은 4개에다가 위에 하나밖에 안 생기겠다. 그치? 그래서 뿔의 꼭지점 개수는 어떻게 구했냐면 뿔의 꼭지점 개수는 더하기 1만 했었어. 그치? 사각뿔이면 5개, 오각뿔이면 6개. 그치? 뿌릴 때 하나만 더 했었지. 여기에다가. 그치? 이거를 n이라고 한다면 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래서 교점 개수는 5개. 그치? 교점 개수는 5개. 자, 교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교선이라는 거는 면과 면이 만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면과 그 다음에 요 파란색 면과 요 빨간색 옆면 여기하고 만나는 선이 지금 여기지. 그치? 여기하고 만나는 선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면은 만나는 선, 교선이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교선은 뭐랑 똑같냐면 모서리 개수랑 똑같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 면과 밑면과 요 면은 또 만나는 선이 어디냐면 여기지, 여기.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모서리 개수랑 똑같다. 그럼 모서리 개수는 어떻게 구했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지 얘도? 자, 여기에 그치? n각형 사각형이니까 여기 곱하기 2를 했으면 됐었지. 그치? 모서리는 여기 밑에 사각형이니까 4개, 그 다음에 이 사각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역시 또 4개가 생기겠지. 그래서 곱하기 2를 했었지. 그래서 얘는 사각뿔이니까 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 빼기 5는 3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여기 밑에 있는 49, 50도 풀어보고 잘 안되면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예제 2번을 보면 이제 표현을 하는 방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선은 이렇게, 선분은 이렇게 문자가 바뀌어도 된다. 근데 반직선은 반드시 시작점과 끝점, 그치? 뻗어나가는 방향이라고 여기 써있지? 얘는 직선하고 선분은 거꾸로 써도, 문자를 거꾸로 써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반직선만 시작점과 요 나아가는 방향을 꼭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51번 같은 경우 A, B, C, D가 있을 때 BD 반직선. 자, BD 반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BD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지.
그치? 자, 이쪽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는 걸 얘기하고 있네. 반직선이니까 반드시 시작점은 B가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B로 시작해야 돼. 자, A, B는 일단 탈락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치? 자, 2번이 정답이겠네. B, C도 역시 이렇게 가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길이는 상관이 없지만 나아가는 방향이 계속 이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시작점이 B고, 그치? 시작점이 반드시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얘가 되겠습니다. 그치? 자, 3번은 선분이네. 여기 지금 화살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만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지금, 그치? 안 되고. 자, 얘는 BD인데 여기 보니까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직선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림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BD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탈락입니다. 반직선은 반드시 시작점이 있어야 되고 똑같아야 되고 여기가 나아가면 안 되지, 그치? DB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가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는 시작점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역시 52번하고 53번도 풀어보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